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새벽에 공개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00번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봐주신 6000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정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레퍼런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유출된 것과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바람이 방향이 되게 특이하게 흘러가요. 케이스 정면으로 들어가서 후면팬은 케이스 뒤로 배출하고 전면팬은 위로 배출을 해요. 이렇게 하면 공랭 쿨러 쓰시는 분들은 조금 페널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CB 기판을 자세히 보시면 V자로 쪼개놨어요. 이런 시도는 처음인데요. 일단 RTX 3090이 크기를 보면요, 눈으로 봐도 꽤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피셜 영상을 보면 PCB 기판이 차지하는 영역이 되게 작아요.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기판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고 기존 영역만큼 공기 역학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최상급인 타이탄 RTX보다 10% 조용하면서도 온도는 무려 30도가 더 낮대요. 너무 좋아서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뭐 요거는 엔비디아 레퍼런스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번 RTX 3000번대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라인업은 삼성이 8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주문 제작한 공정이라고 하는데 파운더리로서의 삼성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TSMC 7나노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삼성이 나오다니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또 PCIe 4.0도 지원하고 AB1 디코딩도 지원한다고 해요. 먼저 RTX 3090을 살펴보죠. 어마어마한 1496개의 쿠다 코어를 탑재하고 있고 GDDR6X 24GB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쿠다 코어 수는 마치 컴퓨터의 1코어 2스레드처럼 2배로 뻥튀기가 된 느낌이에요.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데 기술적인 문서가 공개되면 요거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타이탄보다 1.5배 빠르다니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 간접 경험을 위해서 RTX 타이탄이 게이밍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4K 환경에서 배그 울트라 옵션이 타이탄으로 60에서 80프레임 가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1.5배를 하면 90에서 120프레임이 나온다는 거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초고 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도 60프레임에서 1.5배를 하면 90프레임, 즉 네이티브로 4K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하게 해줄 것 같네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는 이 RTX 3090을 8K 게이밍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녹색만 있는 거는 DLSS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고요. 녹색은 DLSS를 켠 건데 에이펙스 레전드나 로켓리그 같은 사양이 그리 높지 않은 게임은 8K에서 평균 6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DLSS를 켜면 뭐 울펜슈타인이나 컨트롤 같은 게임에서는 60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8K 게이밍이 뭐 원하려 이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력 소모는 그래픽카드 단일로 350W를 먹고요. 권장 파워는 750W네요. 전력 소모가 좀 크긴 한데 그만큼 또 성능을 충족시켜주긴 하고요. 가격은 $1,499인데요. 기존 최상급인 RTX 2080 Ti 대비 $300 올랐고 루머보다도 $100 가량 높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타이탄 RTX의 1.5배의 성능이란 거는 2080 Ti 1.8배 정도라는 건데 뭐 그 정도 성능이라면 이 정도 가격은 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딥러닝 관련 코어인 텐서코어 성능이 2.7배나 올라서 딥러닝 모델 돌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발표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지만 다른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된 것으로는 지난번에 직접 보여드린 12핀이 적용된 게 보이고요. 재밌게도 끝이 아니라 중간에 위치해 있네요. 다만 이 12핀은 파운더스 에디션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이따가 다른 회사 제품 사진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출시는 9월 24일이고요. 생각보다 출시가 꽤 빨라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TX 3080인데요. 8704개의 쿠다코어와 GDDR6X 10GB의 VRAM이 탑재되어 있어요. 성능은 무려 RTX 2080이 2배라고 하고요. 계산을 해보면 2080 Ti 1.5배쯤 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유튜버가 실물로 테스트한 게 있는데 RTX 2080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성능은 뭐 확실하네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699로 기존 RTX 2080과 가격이 동일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꽤 놀랐어요. 현재 이 정도 성능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100쯤은 더 비싸게 불러도 잘 팔릴 텐데 엔비디아가 좀 여론을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전력 소모도 꽤 되는 편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320W, 권장 파워는 750W라고 합니다. 출시는 9월 17일이고요. 3090보다 3080을 더 빨리 만나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RTX 3070인데요. 5888개의 쿠다코어와 GDDR6 8GB의 VRAM이 탑재되어 있고요. 성능이 정말 대단한데 RTX 2080 Ti보다도 더 빠르대요.
근데 아마 소폭 빠른 정도일 것 같고 뭐 어쨌든 엄청난 성능이긴 해요. 그러면서 가격은 499달러로 기존 RTX 2070과 가격이 동일해요. 아니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이 3070과 3080은 진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전력 소모는 그래픽카드 단일은 220W, 권장 파워는 650W라고 하네요. 출시는 10월 중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일정은 없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의 폭이 큰 편이에요. 특히 RTX 3090의 경우에는 2080 Ti 대비 1.8배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3070 경우에도 3배 싼 가격으로 2080 Ti의 성능을 맛볼 수 있으니까 굉장한 인기 라인업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해왔던 거긴 해요. 예를 들어서 GTX 1070의 경우에는 전작인 GTX 980 Ti를 잡았지만 가격 상승은 $50에 그쳤거든요. 70 라인업이 전세대 80 Ti를 잡는 사례는 지금까지 꽤 있었어요. 그런데 RTX 2000번대가 나오면서 기존 채굴로 오른 가격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새로운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도입하면서 이 라인업당 가격을 적게는 $100, 많게는 $200씩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능 향상폭이 너무 적다면서 좀 안 사기 시작했고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슈퍼 라인업이 나온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라인업이 되는 거죠. 2070과 2070 슈퍼의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은 슈퍼가 10%에서 20% 더 높게 세팅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좀 팔리게 되고 여기서 아마 엔비디아가 너무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내놓거나 성능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 정도로 내놨으면 이번 시리즈는 신경을 좀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기존 2070과 가격이 동일한 RTX 3070이 2080 Ti랑 성능이 같다고 하니까 역시 하드웨어는 죽기 직전에 사야지 가장 최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3080이 2070 슈퍼 대비 성능이 2배 더 높고 3070은 2070 슈퍼 대비 1.4배 정도 더 높네요. 보너스로 각 회사 디자인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에이수스인데요. 최상위 스트릭스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 스타일을 좀 울고먹긴 했어도 디자인은 되게 예뻤는데 측면에는 긴 바 형태의 LED가 들어오고요. 전력은 무려 8+8+8핀을 먹네요. 터프 시리즈는 크게 특별할 건 없는 3펜 구성이고요. 8+8핀에 측면에 작은 터프 로고가 그려진 LED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기가바이트인데요. 어로스 익스트림 디자인이 펜 RGB가 빠진 대신에 주변 디자인에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외로 실제로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MSI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전면이랑 측면에 LED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EM택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블랙몬스터의 경우에는 쿨러 디자인이 되게 마초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요거 실물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또 터보젠 모델은 이런 알 수 없는 류의 디자인이 있어요. 요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컬러풀이 울트라 모델은 전면 전체를 LED로 감싼 것 같고요. 이거 실제로 보면 꽤 이쁠 것 같아요. 측면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고 나름 두껍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측면 LCD가 달린 불칸은 이번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이 있네요. 라이저 카드를 썼을 때 LCD가 보이게 해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들만 몇 개 보여드렸고요. 아마 댓글로 지금 뭐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070 슈퍼 이상이 2080 슈퍼, 2080 Ti 이 정도는 많이 애매하고요. 비추천하고 2060 슈퍼는 약간 애매해요. 딱 이 정도의 성능대의 제품이 나오려면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스펙들을 보면 훨씬 싼 가격에 2060 슈퍼 정도의 성능이 나올 거라서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반면에 보급형 정도, GTX 1660 슈퍼 정도는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당분간은 요거를 대체할 라인업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고로 구매를 하셔서 나중에 중고로 또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스펙으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요. PCI 4.0을 지원하긴 하는데 사실 성능상으로는 지금 그래픽카드 성능으로 PCI 3.0이 대역폭은 다 못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깡 성능 향상폭이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3000번대네요. 개인적으로는 RTX 2000번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잘 나온 라인업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